도로교통공단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문용호 장장을 모셨습니다. 문 장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아니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좀 뵙고 싶어도 네. 그런 면이 있는데 많이 바쁘셨죠? 예, 뭐 바빴습니다. 요즘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예. 그 방학 기간이 되면은 네. 휴가 기간이나 이를 이용해서 저기 면허시험 그 취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바쁩니다. 그렇군요. 울산 네네. 교통방송, TVN 교통방송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또 방송청에도 또 저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장장님. 자,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 어떤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네. 부분 좀 준비를 하셨어요. 네. 앞에서도 제가 퀴즈를 내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 면허 제도가 도입된 지가 지금 100년이 되는 해네요. 2013년도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913년에 최초로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100주년의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그렇군요. 2013년이니까 네. 1913년이었네요. 네, 그렇죠. 100년 전이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그 면허를 땄던 분은 혹시 알려져 있나요? 예, 지금 자료를 의하면은 네. 그 서울 낙산에 살던 이용문 씨가 최초의 그 면허 취득자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분이 그 1913년에 자기 아버지가 네. 이용래 씨라는 분이 최초로 자동차 회사를 일본인들하고 합작을 해서 세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웠는데 뭐 모집하는 응시자가 없으니까 운전사가요? 월급도 주고 네. 성적 우수하면 보너스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한 네. 10여 명 정도 일본인 포함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이 중에 유일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인 이용문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1호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상당히 에리트들이 그때 뭐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요. 네. 고종 형제 그 5차 몰고 이 정도 수준들이니까 예. 상당히 에리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비행기 정도 되겠죠, 지금 저도. 그렇죠? 얼마나 생소하고 어려웠을까요? 그 운전대에서 잡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참. 그런데 그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운전 면허증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이용문 씨가 땄는데 그 면허증이 발급됐나요? 그런 게?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교습소 수료증이라고. 수료증.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했어요.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네, 액자처럼. 수료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1915년부터 네. 그 경찰이 필기 시험만 실시해서 이제 합격자에게 자동차 운전수 감찰이라는 마패 같은 것을 줘가지고 네. 각 소지하게 다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마패. 예. 암행어사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 이제 현재와 같은 운전면허 이런 그 증은 네. 그 이제 학과 시험하고 실기 시험을 치러서 이제 한 게 1915년부터 사진을 붙여서 나온 그 면허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역시 역사가. 네. 왜냐면 1913년에 처음 면허증 딴 사람이 있고 면허를 딴 사람이 있고 그로부터 6년 후에 이제 본격적인 면허증이 생겼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1962년에 88,600명 정도에서 네. 작년에 2,826만 3천 명으로 약 그 321배가 늘어났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 그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예. 1962년에는 0.3%였었는데 네. 2011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55.9%로 네. 186배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회활동을 하는 그 가능한 인구들이 거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18세 이하는 네. 운전면허증을 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우리나라 인구 2분 중에 1분은 거의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운전면허 제도 도입 100주년을 맞아서 그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운전면허 본부에서 그 운전면허시험 국제위원회 CIECA인가요? 네. 여기 가입을 좀 했네요. 네.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금년 1월 1일부로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네. 운전면허 시험 국제위원회 정회원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는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운전면허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 운전면허나 이런 그 국제위원회에 가입이 안 됐거든요. 네.
이 운전면허 시험 국제위원회는 운전자 교육 및 시험이라든가 네. 정책 개선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데 네. 현재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 등 그 총 33개국에 60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작 좀 가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100주년 기념해서 뭔가 네. 개혁 혁신을 한다는 의미, 또 국제 어떤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진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미지 개선하는 그런 요구, 이런 게 굉장히 네. 그 많이 그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제 무대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면허 제도가 이제 국제 수준으로 네. 표준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IT라든가 이런 걸 네.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런 또 장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려서 나중에 저희들 그 특허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가입을 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어떤 통용되는 혹은 공용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 제도 자체가 인정받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장장님이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많은 개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동안 100주년 됐습니다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네. 굉장히 굉장히 후진적인 어떤 제도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그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게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 기구에 가입한 만큼 네. 그 국제 표준에 맞는 그 면허 제도를 이제 개혁하는 그런 의지가 예. 강하게 이제 나타났는데 네. 그 경찰청하고 그 도로교통단에서 이제 그런 실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그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그 기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네. 11개 항목을 그동안에 이제 평가하고 있었는데 평행주차는 이제 도로중에다 붙여놓고 네. 나머지 9개 항목을 단축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예, 간소화시켜서 불필요한 그런 그 기능들을 없앴고요. 11개 항목이나 됐었네요. 기존에. 그렇죠. 많았습니다. 이거 그거 이제 공식 해온다고 네. 돈 갖다 많이 붙이고 그것이 어떤 그 운전면허 능력에 큰 도움이 많이 안 됐단 말이죠. 실주행에는 많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조금. 국제 표준에는 없어요. 기능시험 자체가 없기 네.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조금 그걸 촉구시켜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던 게 불필요한 걸 좀 없애는 그런 동시에 네. 학원 비용이 반으로 줄었다. 이걸 부담을 줄이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2차적으로는 이제 학과 문항을 좀 축소시켜놨고,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150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문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학과 시험 문제로 외국어로 번역시켜서 그대로 보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조치했는데 그게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예. 다들 그 효과를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교통정보 좀 먼저 전해드리죠. 교통정보 상황실 김주영 캐스터. 네, 현재 울산을 지나는 고속도로 위로는 대부분 구간 원활한 모습입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사연교에서 울산과 언양 가는 양방향으로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겠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온양에서 해운대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국도 위로도 수월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24번 국도 백천교에서 신사모교 가는 구간 차량들 꾸준히 이어지지만 불편 없겠고요. 14번 국도 두항 3거리에서 두항 4거리 가는 길로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7번 국도 중산교차로에서 경주 모하역 방면으로는 한 번씩 차간거리 좁혀 지납니다. 계속해서 울산 시내 도로 위로도 대체로 순조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문수로 군청 사거리에서 공업타 로터리 오고 가는 길로 주행 여건 좋고요. 산업로 명성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신호에 한 번씩 주춤하지만 무리 없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VN 초대에서 오늘 도로교통공단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문용호 장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장님, 작년 2011년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가 됐는데 네.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밖에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죠. 예, 일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네.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과거 3년 평균보다 36%가 감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같이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11월에는 그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로 제도를 네. 도로주행 시험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그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위원 그 국제위원회 네네. 그 회원국으로서 네. 가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네. 평가를 받은 아주 좋게 받은 그런 효과가 있죠. 획기적인 어떤 개혁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최초로 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럼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전자채점에 대해서 주행시험. 일단 기존에는 도로주행 시험 할 때 시험관들이 87개 항목을 이제 수기로 채점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관 간의 그 편차도 있고 네. 또 업무 효율성이 없어요. 즉시 뭔가 네. 효과를 결과를 볼 수 없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25개 항목을 전자채점 방식으로 도입을 해가 채점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시험도 이제 네. 국제 표준은 이제 그거를 좀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네.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개 코스에서 선택을 했던 거를 네. 이제 4개 코스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10개 코스를 검토했는데 그럼 고민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4개 코스 중에 하나를 예. 랜덤 방식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게 선택될지 모르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그 태블릿 PC 도로주행 그 코스를 음성에서 자동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뭐 코스를 크게 뭐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외우지 않아도 따라가면 돼. 법규나 이런 걸 하면은 합격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 제도 자체가 간소화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봤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방학입니다, 장장님. 이제 학생들 일단 첫 번째 어른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운전면허 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많죠. 엄청나게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도 바쁘실 텐데 직원분들이 좀 장장님이 생각하시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한 번에 딸 것이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이거 왕도는 없고요. 차원차원이 네. 원칙대로 이제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요즘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고 네. 그다음에 대학 1학년, 2학년 이때 이제 거진다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사회 활동에 있어서 스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세가 그렇게 이제 가는데 요즘에 대학 방학이라서 대학생이 많이 치러 옵니다. 네. 바쁜데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많고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조금 저희들 도로교통단에서 효율적으로 따는 방법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참고로서 해서 이런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뭐냐면 첫 번째 그 일종 보통 수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은 일반 운전이 좀 쉬운 이동 보통 자동면허를 신청해서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초보자가 이 클러치 밟고 해서 이렇게 수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잘못된 좋지 않은 그 인식도 들어가면 트라우마에 걸리면은 네. 나중에 운전 습관이 좋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드라이브만 넣으면 갈 수 있는 자동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난 뒤 일종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분은 운전하다가. 언제든지 다 면제됩니다. 도로주행 시험만 치면은 그 면허 종별을 바꿔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또 좀 도움이 되는 방법 없을까요? 다음은 이제 도로교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전면허 시험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꽉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운전면허 시험은 감점제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기능시험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 도로주행 70점 이상인데 무엇이 감점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상세하게 시연을 시켜서 네. 직원을 태워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걸 이제 굉장히 우리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 서비스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마음껏 얼마 되게 오래 많이 봐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려져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스마트폰에도 네.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운전면허 다운을 받으면은 똑같이 운전면허 전반적인 정보도 들어있고 다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잘 보면은 손쉽게 떨어지지 않고 딸 예. 수가 있겠네요. 학원에 가는 분들도 미리 알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보조석에 설명 필요 없이 바로 실기만 좀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루에 좀 뭐 1차, 2차까지 다 갈 수 있다면서요. 예. 요즘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시험이 두 가지 항목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건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시험을 치러 올 때 기능시험까지 같이 쳐버려라. 그럼 같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쉽게 이제 왔다 갔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온 날, 그날 학과 시험 합격하고, 기능 시험이죠. 예. 합격하고,
주행시험까지는 못 보는 건가요? 주정시만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할 수 있지만 그 초보자들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기능시험까지 따고 나면은 연습면허를 발급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연습면허가 나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능시험을 합격하면은 네. 이제 도로주행시험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 연습면허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네. 연습면허는 요걸 취득을 하면은 네. 기능시험 합격하고 바로 취득을 하면은 네. 그 발급을 받으면은 1년 동안 일반 면허와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단 조건이 네. 2년 이상 된 경력자를 거기다 이제 같이 옆에 승차하고 네. 뒤에다가 이제 도로주행 연습이라는 표시를 외부에 알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표시까지 해야 됩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게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이제 해주니까. 아, 그렇게 하면은 네. 도로주행 시험 연습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습면허는 1년인데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군요. 혼자 운전을 안 된다는 거.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취소 사유가 아, 됩니다. 어쨌든 연습면허라도 이건 면허 아니냐. 나 혼자 네. 운전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되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을 이용한 운전면허 합격 도전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장장님, 오늘 이제 사실 겨울에 한번 나와주셔서 네. 또 전반적인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방송의 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로교통단 울산운전면허 시험장은 2년 연속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00%를 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 네. 금년에도 자체 조사에서 고객 만족도 100% 달성을 했는데 네. 이 전국 1위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외에도 사회적 그런 책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역시도 조직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그 희망면허 만들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이제 2011년부터 해오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지금까지 이제 해왔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2회씩 우리 직원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급식 봉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매달 그 봉급에서 발언 기금을 띄어서 이제 만듭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연말이나 또 아니면 교통사고 피해자 이런 분들 이제 우리 업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약자들을 돕는데 후원하고 돕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MOU를 맺어가 지금 초반에 61명을 지금 그 연습 우리가 그 지원해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면허 취득을 했고 기능시험까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도로주행 그 시뮬레이터 카가 있습니다. 게임 같이 생긴. 예. 그래서 이제 기능시험만 지원하는 건 너무 약하다 싶어가지고 체험하는 건 이것까지 하면은 도로주행에 좀 관건이 지금 한 55%밖에 우리가 이제 전국의 평균 그 합격률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도입하는 거를 신청해놨습니다. 아마 후반부에는 그걸 도입해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저희 교통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교통공단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 또 장장직을 맡고 계신 우리 문용호 장장님도 정말 울산이 더 나은, 더 발전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도로교통공단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 문용호 장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더불어서 저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퀴즈 운전면허 관련된 문제였는데 2번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답이었고 오늘은 389